네, 이번에 설명할 방법은 이제 빠른 정렬, 퀵 소트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요. 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길이 n의 수치 벡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렬한다. 이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그 방법이 이런 겁니다. 한 값, 우리가 그걸 키값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키값과 비교해서 그 나머지들, 그 나머지들이 이제 처음 값과 비교하면 나머지들은 n-1개 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the rest로 코딩 이름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the rest 이상하죠? the 다음에 한 칸 띄지 않고 그냥 rest를 했습니다. 이 한 개의 그 벡터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지 않고 썼죠. 그것을 왼편과 오른편에 붙인다. 왼편 또는 오른편에 넣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왼편을 SV1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로 하고, 이 오른편의 것을 SV2로 명명한다면, SV2가 빠졌네요. SV2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SV1과 SV1에는 전부 다 키값보다 작은 것들이 오죠. 그리고 SV2에는 키값보다 다 큰 것들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SV1을 소팅하면 되죠.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SV2도 마찬가지로 정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즉 1번에 돌아가서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되죠. 따라서 이 방법은 recursive call of a function 즉 함수 재호출 앞에서 내가 functional call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도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보죠. 길이 n의 수치 벡터가 있다. 그러면 맨 앞에 값을 키 값으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기타 그 밖에 다른 것으로 하죠. 첫 번째 작업에서 하는 일은 키 값보다 작은 것들은 다 SV1에 넣고 키 값보다 큰 것들은 SV2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부가 정렬된 형태죠. 이 뭉치로 볼 때 SV1이라는 뭉치가 있고 키 값이 있고 SV2라는 뭉치가 있습니다. SV1에 있는 것들은 다 키 값보다 작고 SV2에 있는 것들은 다 키 값보다 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SV1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팅하면 되죠. 키값은 그대로 이제 앞 단계의 키값은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V2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SV1도 맨 앞에 있는 것을 키값으로 선언을 하고 다시 이런 작업, 그러니까 즉 the rest가 이 경우엔 요거겠죠. 이것들 중에서 이 키값보다 작은 것은 왼쪽에, 이 키값보다 큰 것은 오른쪽에 하면 되고요. SV2도 맨 앞에 값이 이제 다시 키 값이 되고 이것보다 작은 것들은 이거의 왼쪽에, 이것보다 큰 것은 이 값의 오른쪽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코딩했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x에 우리가 example에 넣을 수치 벡터 여기서는 길이 10의 수치 벡터를 모의 생성해서 넣었고요. 퀵이라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듭니다. 네,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선 이 ranks of x 이 입력 벡터가 대상 벡터가 길이가 1보다 작으면 뭐 할 게 없죠. 네, 1이면 사실 이게 1을 말하는데 1이면 할 게 없죠. 네, 순서를 정렬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x를 값을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벗을 이게 앞에서는 키 값이라고 했던 건데요. x1 제일 첫 번째 값을 피벗으로 선언을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the rest,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the rest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SV1 즉 왼쪽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the rest 중에서 pivot보다 작은 것, SV2를 the rest 중에서 pivot 이상인 것으로 정의해서 SV1과 SV2로 분리해 넣습니다. 즉 SV1과 SV2를 합치면 풀링을 하면 the res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SV1이 아직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함수를 부르는 거죠. 퀵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SV2도 아직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해서 SV2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퀵이라는 함수가 모든 그 길이 n 벡터를 정렬하는 기능이 있다면 믿는 것으로 지금 이 함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결과는 SV1 pivot SV2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을 반환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좀 마법 같으죠. 잘 믿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를 한 10번쯤 따라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 예를 가지고 또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예컨대 52431 그런 거 갖고 작업을 해보세요. 이 예 집어넣어 보면 이와 같이 순서가 잘 정리되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정렬 퀵소트는 그 대략 길이 n의 벡터를 반토막 내는 거거든요. 반토막씩 두 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반토막에 반토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수는 로그 n이 되죠. 로그 n. 그래서 빠른 정렬의 이 계산량은 n 곱하기 로그 n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빠른 정렬은 n 곱하기 로그 n의 계산량을 갖는다. 반면에 앞에서 다루었던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은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갖는다. n의 제곱과 n 곱하기 로그 n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n 곱하기 로그 n이 훨씬 작은 숫자죠. 이 두 개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눈 다음에 n을 무한대로 가게 하면 그 b가 무엇이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퀵소트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앞에 두 방법에 비해서 훨씬 빨리 계산됩니다. 순서 정렬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크로 벤치마크 패키지에 마이크로 벤치마크라는 함수를 써서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요. 네. 이 마이크로 벤치마크는 R에서 이 계산 시간을 비교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또 정교하게 비교하는 R의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우리가 테스트했을 수치 벡터를 이렇게 길이 1000으로 좀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써서 셀렉션 소트와 버블 소트와 퀵 소트를 비교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한 번 하게 되면 너무 빨리 계산이 돼서 비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다시 반복하게 합니다. 그걸 이제 times라고 하는
이 옵션을 써서 값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100번 여기서 L은 정수라고 했죠. 즉 100번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셀렉션 소트와 버블 소트와 퀵 소트의 비교 결과는 평균으로 볼 때, 즉 하나를 한 번 계산하는데 볼 때 셀렉션이 78.1이라면 버블이 95.9이고 퀵은 2.2다. 시간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퀵이 굉장히 빠르죠. 그다음에 x1을 이 R 유니프에 넣고 이번에는 이 만개 길이가 만이 되도록 이걸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x1을 넣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x는 이제 길이가 100이죠. 1000이었죠. 1000이었습니다. x1은 길이가 만이었습니다. 10배가 되는데 이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자. 평균으로 비교해 볼 때 앞에 것이 2이면 두 번째 것은 20 정도가 돼서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길이가 10배인 건데요. 10배인데 아마도 버블 소트나 퀵 소트를 해본다면 이 길이가 10배일 때는 시간이 100배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퀵 소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작은 비율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점화수열은 이제 연이은 두 개 항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는 점화수열이 가장 간단한 것인데요. 어떤 수열의 경우는 예컨대 피보나치 같은 것은 연이은 세 개 항 사이의 관계로 점화수열이 정의되죠. 간단한 것은 이런 경우인데 예컨대 팩토리얼 계승이 그렇죠. an이 f의 an-1 바로 앞에 항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이 컴퓨터로 이러한 점화수열을 계산해 보는 것 재미있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루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점화수열의 예는 실제로 통계 확률 계산에 쓰는 예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리니어 칸그루언셜 시퀀스죠. 선형 합동 수열인데 이것을 가지고 균일 분포의 임의수, 균일 분포를 따르는 임의수를 만들 수 있죠. 그 방법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점화수열을 활용해서 방정식 x 이퀄 f of x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항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때는 좀 힘들죠. 유한 길이, 즉 길이 n의 수치 벡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내가 몇 가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 퀵 소트. 네. 각각의 알고리즘을 내가 이제 단계로 기술을 했잖아요. 이것을 또 R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만든 코드를 그냥 따라 읽는 거에 그치지 말고 한번 그것을 한번 다시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네. 프로그래밍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